우리는 평생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띄우려 농담을 던지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존중과 감사가 돌아오던가요? 아니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가벼운 취급과 더 무리한 요구가 돌아오던가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려하는 어리석은 본성이 있다. 그대가 번번이 얕잡아 보이는 이유는 재주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대라는 귀한 존재를 스스로 헐값에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숲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존재감으로 만물을 제압합니다. 짖지 않아도 으르렁대지 않아도 그 기운만으로 범접할 수 없는 선을 긋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호랑이의 기운, 즉 만만하지 않은 품격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의 선의를 결코 아름답게 보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공짜 혹은 무능으로 해석합니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좋은 사람과 호락호락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대가 배워야 할 것은 흉악함이 아닙니다. 바로 위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타인을 해치는 폭력성이 아니라 나를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단호한 자기 보호의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식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굴복시키지 않는 강인함입니다. 그대가 한 발 물러설 때 세상은 두 발 더 밀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냉혹한 물리학입니다. 이제 그 물리학의 법칙을 뒤집고 그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말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의 가벼운 자들은 입으로 자신의 불안을 배설합니다. 침묵의 공백을 견디지 못해 묻지도 않은 비밀을 털어놓고 불필요한 변명을 구차하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그 실수는 곧 그대의 미천을 드러낸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대의 가치는 비례하여 하락합니다. 10마디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자는 사람들에게 결핍을 들키게 됩니다. 반면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어 핵심을 찌르는 자는 신비롭고 거대한 산처럼 보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내부로 응축시키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을 때 혹은 대화의 흐름이 그대에게 넘어왔을 때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딱 3초면 충분합니다. 이 3초의 정적 동안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그대가 무슨 말을 할지, 그대의 표정은 어떠한지 살피게 됩니다. 이 짧은 침묵이 그대의 말에 무게라는 금치를 합니다. 또한 그러니까와 같은 불필요한 추임새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이런 잡음들은 그대가 지금 확신이 없으며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짧게 말하고 명확하게 끝맺으십시오. 사람들은 그대의 짧은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을 때나 오해를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긴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상황을 합리화하고 자신이 나쁜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강한 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뒤에 붙는 사실은 그때 상황이 이래서 라는 말들은 그대를 책임감 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스스로 유죄임을 입증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과는 짧고 굵게, 행동은 빠르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대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과법입니다. 가벼운 자들은 세상의 자극에 즉각 반응합니다. 메시지가 오면 1분 안에 답장하고 부탁을 받으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성실함이라 믿지만 세상은 그것을 한가함과 만만함으로 읽습니다. 그대의 반응 속도가 곧 그대의 가치입니다. 즉각 응답하지 마십시오. 박자를 늦추십시오. 큰 인물들은 결코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타인의 요구에 자신의 템포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대가 반응의 속도를 통제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대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실전 지침입니다. 급박한 일이 아니라면 메시지 답장은 최소 1시간 후에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나는 내 삶에 집중하느라 바쁜 사람이다 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확답하지 마십시오. 제 일정을 확인해보고 내일 답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만듭니까? 첫째, 그대가 신중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그대의 도움이 공짜가 아님을 암시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그대의 대답을 기다리게 만듦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그대에게 가져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쇼펜하우어의 역설을 기억하십시오. 거절이 힘든 이유는 즉시 아니오라고 말할 때 발생하는 어색함과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부탁도 덜컥 받아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생각해보겠습니다. 라는 마법의 주문을 사용하십시오. 이 말은 즉각적인 거절의 충격은 완화하면서도 그대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명확하게 답하십시오.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렵겠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그대의 경계를 지켜주는 성벽이 됩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도 쉽게 다시 조르지 못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경계의 부재입니다.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서부터가 모욕인지, 어디까지가 업무이고 어디서부터가 개인의 영역인지 선이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리는 자만이 남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만의 선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그 선을 넘으려 할 때 설령 그것이 사소한 농담일지라도 즉시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처음 한 번을 참으면 상대방은 그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담장이 무너진 집에는 누구나 들어와 침을 뱉고 갑니다. 그대의 성벽을 높이 세우십시오. 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동료가 무례한 말투로 말을 건네면 웃어넘기지 마십시오. 정색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 말투는 불쾌하군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바꿉니다. 상대방은 당황하겠지만 속으로는 깨달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친절함은 상대방이 예의를 지킬 때만 베푸는 상이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그대를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적당한 거리 유지가 서로의 평화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기분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닙니다. 변덕일 뿐입니다. 오늘은 봐주고 내일은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대의 경계를 우습게 여깁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저는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라는 원칙을 세웠다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예외를 만드는 순간 그대의 성벽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고집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만만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 단호함이 쌓여 그대의 품격이 됩니다. 만만한 자들은 늘 타인의 평가에 목말라 합니다.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도 내가 잘한 걸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를 걱정하며 주변의 눈치를 살핍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초라한 장소라고 독설을 날렸습니다. 그대의 결정의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타인의 승인을 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대가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물음에 구차하게 해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 화제를 돌리십시오. 확신에 찬 침묵이 수천 마디의 논리보다 설득력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그대는 상대방에게 그대를 심판할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 됩니다. 그대의 이유가 타당한지 충분한지를 상대방이 판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결정의 근거는 그대의 내면에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개인적인 삶의 선택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탑하십시오. 신비주의는 그대의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다 보여준 카드는 전략이 아니라 소음일 뿐입니다. 거절할 때 미안한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붙이지 마십시오. 사과는 그대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나 원치 않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정당한 자기 권리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섞어서 말하면 상대방은 그대에게 빚이 생겼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번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담백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해하는 표정도 짓지 마십시오. 정중하되 당당한 태도, 그것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기술입니다. 무조건적인 호의는 반드시 권리로 돌아옵니다. 그대가 매번 커피를 사고 매번 일을 대신해준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의 의무로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가 그 일을 멈추면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피극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은혜를 베풀 때는 그 가치를 알게 하고 거둘 때는 명분을 분명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의 친절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던져주지 마십시오. 그대의 호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상대방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대의 노고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대신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라고 말하십시오. 그대가 노력을 들였음을, 시간이 걸렸음을 부드럽게 인지시키십시오. 그래야 상대방도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감사는 주고받는 에너지의 균형입니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그대는 호구가 됩니다.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즉시 호의를 거두십시오. 그것이 그대의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반드시 파국을 맞이합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되 그대도 가벼운 부탁을 하나 던지십시오. 이번 기회감 봐드릴게요. 대신 다음 주 재발표 때 피드백 좀 정성껏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계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조건을 거는 순간 상대방은 그대의 호의가 공짜가 아님을 깨닫고 더 신중하게 부탁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신 의와 알레의 실천입니다. 사람들이 왜 만만하게 보일까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움받을까봐, 모임에서 소외될까 봐 억지로 웃고 비위를 맞춥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비참한 버려짐이 아닙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한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 당당함이 타인으로 하여금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아우라가 됩니다. 나는 당신들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그대 곁으로 불러 모으는 역설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가르침은 끝났습니다.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불필요한 단톡방에서 나오십시오. 의미 없는 인맥에 낭비하던 시간을 사색과 톡서에 쓰십시오. 말을 아끼고 표정을 다스리며 그대의 경계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단호한 위엄을 보여주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변했다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독해졌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대를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비난의 파도를 넘어서면 비로소 존중이라는 고요한 바다가 펼쳐질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하고 쇼펜하우어가 화가 났건데 그대는 이미 그 자체로 우주만큼 무거운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대를 얕잡아 볼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그대가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빛에 깊이를 담으십시오. 입술은 무겁게 닫고 행동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으르렁대지 않아도 그대의 존재만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호랑이가 되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을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새긴다면 그대의 후반생은 비참한 후회가 아니라 찬란한 존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만만하지 않은 그대만의 삶을 사십시오. 그대가 바로 그대 인생의 주인입니다.